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동안 사라졌던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부활시켰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사열했습니다. 2023년 10월 육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박안수 중장을 육군 참모총장에 전격 기용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하면서 너무 잘한 거야. 그때 비 올 때 윤석열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너무 잘해가지고 걔가 이제 동기 6명이 3스타가 있었거든. 그 중에 한 4순위였는데 그 행사 잘한 걸로 윤석열이가 행사 잘하니까 시켰잖아. 12.3 친위 쿠데타 당시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참모총장. 하지만 계엄 실세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군 인사에 정통한 예비역 장교를 만났습니다. 2023년 가을 육군 인사에서 박안수 총장은 간판일 뿐 노림수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23년 9월 10월 인사는 박안수를 위한 인사가 아니고 여인형 등장을 위한 인사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여인형과 이진우, 곽종근 이 3명을 진급시킨 요놈들이 핵심이야. 23년 10월 대장 인사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를 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거지. 2023년 11월 곽종근 장군이 삼성 장군에 진급하며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특전사는 1980년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도 진압군으로 투입된 부대입니다. 곽종근 장군은 특전사령관에 임명되기 전 1, 2차 진급에 실패하고 한직에 머물던 군인이었습니다. 47기 손식이 사성 장군 들어갔고 11월에 47기를 삼성 장군 시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얘를 위해서 시킨 거야, 얘한테. 너는 특별히 내가 꽂아주마. 동기들 중 사성 장군이 배출된 상황에서 후배 기수의 몫이 된 삼성 장군에 뒤늦게 진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2023년 가을 인사에서는 수도방위 사령관도 교체됐습니다. 수방사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또 다른 쿠데타를 막기 위해 창설한 부대입니다. 예하의 보병사단을 비롯해 방공여단, 포병단, 특수임무대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방사령관에 이진우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우가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수방사령관을 가라고 한 것도 웃긴 거예요. 이진우도. 그러니까 이진우, 곽종근을 일부러 꽂아놓은 거야. 진급하면 원래 어디 일반 군단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수방사에 온 거는 얘들 위해서. 곽종근, 이진우는 이리 와, 나랑 하자, 이렇게 보여져요. 2023년 가을 육군 인사의 핵심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여인형 장군은 충암고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저 여인형은 군단장이 진급하면 군단장 나가야 되거든. 방첩사령관 나올 짬밥이 아니라니까. 한 바퀴를 돌고 와야 되는 거야. 방첩사령관 황유성이가 오래 안 됐을 거예요. 46기였단 말이에요. 방첩사령관. 그 전 자리가 46기잖아요. 황유성, 그 다음에 후임이 여인형이야. 벌써 2기수 차이가 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초고속 승진은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인형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진급하고 있어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중앙고 후배 여인형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인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군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방첩사령부는 군 관련 첩보 수집과 방첩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입니다. 각 군의 대대급 부대까지 요원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휘관의 동향을 관찰하며 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임용 예정자 및 진급, 주요 보직 예정자 등에 대한 공정한 신원 조사를 통해 국방 핵심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에 명시된 과업 중에 하나가 대국가정보 전복 정보 획득 처리 이러한 업무를 한단 말이죠. 일반 부대가 하는 모든 행동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군의 주요 인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까지. 그 업무를 하는 부대다 보니까 그걸 반대로 이제 반란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방첩사를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은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쿠데타 정보를 입수해 내란을 막는 게 임무인 보안사령관이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켰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 위기를 맞은 2017년 쿠데타 문건을 작성한 부대도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 기무사령부였습니다. 방첩사 출신 예비역 장교를 만났습니다. 방첩사는 지금도 군 장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하는 부대라고 합니다. 방첩사령관은 이제까지 군을 전반적으로 다 속속이들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첩사령관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면 자기가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을 장악하고 군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단위 제대에 다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런 조직이 있어요?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믿을 만한 군인, 그가 바로 고교 후배 여인형이었던 겁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후속 인사를 통해 방첩사의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보통 방첩사령부 내부 요원들이 승진해서 가는 자리였던 참모장과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방첩사 외부의 측근을 임명한 겁니다. 여인형 정작부장 때 육본 정작차장하던 소형기 육사 50기야. 걔를 참모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다음에 비서실장인가 김철진을 데리고 들어간다. 기관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철진 육사 54기. 그러니까 방첩사의 주요 지휘자를 방첩 특기가 아니고 사령관부터 참모단, 기관실장까지를 여인형 무리가 싹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여인형 천하가 되는 이게 엄청 의미가 있는. 그럼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안 되죠. 그 무렵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에서 신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가을에 육군 인사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합니다. 신원식 장관도 있었고 이종섭 장관도 있었지만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을 하면서 이 군인세 상당 부분 개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장군을 진급을 시킨다고 하면 대부분 장군 진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검증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방첩사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김용현 씨 같은 사람이 임무를 주면 안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게 만들고 김용현이 싫어하는 사람은 이를테면은 김용현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될 만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인사에 관여를 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죠. 2023년 가을 육군 인사를 계기로 이른바 김용현 라인이 구축됐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그들입니다. 12.3 친위 쿠데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장군들을 2023년 가을에 이미 군 요소에 포진시켰던 겁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됐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감도 안 되는 그게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다.